여기 필기했던 거에다가 덧붙여서 몇 가지, 아니 딱 한 가지만 더 적고 문제풀이로 바로 들어갈 거거든. 문제풀이로 바로 들어갈 건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뭐 상속성이나 보편성 개념 얘기할 때 지문에서 만약에 이렇게 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보편성하고 상속성 개념 자체에 막 빠져들어가지고 막 거기에 헤매게 되면은 이걸 놓치게 돼요. 돼야만이 가지는 속성이다라고 하는 거를 큰 틀에서 놓치게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소화는 없는 건데 마치 소화도 있겠거니 하고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보편성 혹은 상속성 개념 자체에 함몰돼 버리면은. 그래서 3문단 6문장 있죠. 거기다가 밑줄만 한번 그어놓을게요. 3문단 6문장. 형광펜 말고 그냥 밑줄만 그어놓을게요. 3문단 6문장에다가 밑줄만 딱 그어놔.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은 대하가 자성을 자각한 후에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체가 대하야 소하야? 대하거든요. 3문단 6문장 보면 그렇게 시작되는 부분이 있어. 그러니까 대하가 자성을 자각한 후에, 그러니까 자성을 자각하는 거는 소화가 아니라 대하라고 주체가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행위 내용 자체도 뭐라고 나왔어요? 상속성과 보편성을 실현하는 주체로 나와 있거든요. 왜? 그걸 가지면 대하밖에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거를 놓칠 수가 있어요. 그걸 이제 딱 체크를 해 두시고 이제 문제풀이로 갔어야 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중요한 거였다. 요거. 둘 사이의 차이점. 그게 문제풀이로 직결될 수 있었던 거다. 주의했어야 되는 거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하고 싶은 게, 마지막 문단에 추가되는 내용이 있잖아요. 여기 추가 정보. 그 마지막 문단으로 가볼게요. 그 앞문단에서 신국민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걸 이제 적용하는 거야. 실제에다가 적용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조선민족에게다가 이렇게 적용을 하는 건데, 그 대아가 곧 이제 뭐 조선민중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조선민족이랄 수도 있고, 마지막 문단에. 그래서 신국민의 하나로서의 그 우리 조선민족 민중을 거기다가 대입시켜서 이제 보는 거야. 아까 우리 형광펜으로 색깔 했듯이, 그죠? 아 속에 비아도 있고, 아 속에 비아도 있고, 그 다음에 비아 속에 아도 있고. 사실 이제 이때부터 뭔가 그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던 건데, 이게 몇 년도 문제니? 11학년도 9월 평가원이 7번 지문이었고, 그 다음 지문이 그래 15학년도 대수는 B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5학년도부터 이미 싹이 보인 거야. 이 추가 정보에서 별도의 이 문제를 추출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거. 여기서 긴장의 끈을 놓아버리면 31번 문제 따위를 우리가 제대로 풀기가 어렵다 이 말씀이거든요. 자, 그래서 얘는 연대의 대상이야, 투쟁의 대상이야? 아 속에 비하는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들을 닮은 녀석이야. 그래서 배제의 대상, 투쟁의 대상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비하 속의 아는 분명히 적들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편인 거거든, 그지? 그래서 투쟁이야, 연대야? 연대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추가 정보가 이렇게 제시가 돼 있다 이거거든요. 그걸 다시 한번 그림으로 정리하면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거를 조선민족이라고 하는 아라고 했을 때, 대아라고 했을 때, 일제라고 하는 비아하고의 사이에서, 알겠죠? 비아하고의 사이에서 이렇게 아 속의 비아랑 비아 속의 아를 구분을 해서 이제 그려놓은 거야. 이런 식으로 분명히 조선민족, 민중이라고 할 만한 분들이 계세요. 이건 진짜 백이 아인 거죠. 근데 이 아 속에는 아 같지 않은 아가 있는 거죠. 그죠? 예를 들면은 친일경찰 뭐 등등 친일 행적을 보여줬었던 그런 사람들. 그래서 이 개념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 속에 비아. 지문 속 개념으로 말하면은 표현이 어떻게 나왔어요? 동화된 자들, 알겠죠? 동화된 자들, 적들한테 동화된 자들.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 비아 속에서 뭐가 있어? 비아 속에 아가 또 존재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상층 지배 집단 같은 경우는 이 제국주의 세력인 거죠.
제국주의 세력이 있는데 그들의 지배를 받는 비하수족 아도 때에 따라서는 양심적 지식인 등이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지금도 있잖아요. 일본에 보면 그 우리 그 성노예 문제도 조선 성노예 문제도 양심적인 견제에서 도와주려 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들과는 투쟁과 연대 가운데서 그죠? 투쟁과 연대 가운데서 이렇게 연대의 손길을 뻗쳐야 된다. 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 마지막 문단이 되겠습니다. 연대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얘랑은 결별을 해야 된다. 투쟁해야 된다. 당연히 여기 있는 제국주의 세력하고는 당연히 투쟁을 해야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그림을 완성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연대의 대상과 투쟁의 대상을 양방향 화살표와 일방향 화살표로 이렇게 나누어서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진정한 민중 편에 선 사람들끼리 이렇게 연대가 가능하다는 것을 그림으로 이제 표시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됐죠? 요게 마지막 문단의 추가 내용을 한번 도식으로 만들어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풀고 나서 이게 답이고 저게 답이 아니고 근거 찾는데 급급해 버리면 딱 턱걸이 3등급이거나 운 좋을 때 2등급, 운 나쁘면 4등급 딱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답 노트만 잘 하면 3등급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답 노트만 열심히 하면은 이제 확실한 2등급 그리고 1등급은 나오기 어려워요. 뭐가 필요하냐? 자기가 이해가 될 때까지 자꾸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끼리도 각자 만날 기회가 서로 생긴다면은 따로따로 주로 공부하는 편이지. 각자. 근데 이제 뭐 점심시간이든 저녁시간이든 뭐 공부를 통해서 뭔가 휴식을 좀 누리고 싶다. 그러면 토론의 시간을 좀 가지면서 야 나는 이번 지문 읽을 때 이렇게 그림을 그려봤는데 너는 어떠냐? 이해가 되냐? 그럼 친구가 설득이 되잖아요. 그럼 아주 훌륭하게 잘해낸 거거든요. 근데 이런 내가 비유를 들기도 하는데 집에서 공부하는 친구들은 설거지하는 엄마 손 붙들고 식탁에 앉혀놓고 그려 설명한 다음 납득을 하시면 그건 훌륭한 정리라고 할 수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어머니 앞에서 이해시켰다면 그건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막 줄글로 요약해가지고 문장 형태로 엄마한테 보여주는 거랑 그림 그려서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보여주는 거랑은 차이가 있는 거죠. 이해되죠? 자꾸 이제 그려보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문제 가볼게요. 30번 문제는 자, 아까 그 3문단 6문장에다가 형광펜으로 색깔을 딱 해두라고 했었는데 보면은 그 3문단 다시 가시면 그 상속성과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보편성의 확보를 통해서 상속성이 실현되고 상속성의 유지를 통해 보편성이 실현된다. 이게 아까 밑줄 그었던 문장이 바로 앞문장이 나와 있어요. 아까 밑줄 그었던 문장이 있었지. 그것의 바로 앞문장. 보이냐?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항성과 변성이 조화를 이루면 여기 아까 그림 그린 대로 조화를 이루면 상속성 보편성이 항성 변성의 조화를 통해서 상속성 보편성이 실현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둘의 관계는 어떤 관계라고 말할 수 있겠니? 이 둘 사이의 관계. 상속성과 보편성 사이의 관계는 상호 서로 의존하는 관계야. 상호 의존적 관계. 여기 있다라고 했지? 왜 상속성과 보편성 사이는 이렇게 상호 의존적이냐? 한쪽이 실현되면 다른 쪽도 실현되는 관계인데 한쪽이 실현되지 않으면 다른 쪽도 안 되는 관계야. 물고 물리는 관계죠. 이해돼요? 선생님이 강사로 성공하는 거랑 슬기가 가수로 성공하는 거랑 그 관계가 똑같은 거야. 갑자기? 맛있게 먹어. 자, 그래서 3번은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3번. 자, 30번 문제의 3번 선지 봐보세요. 우리 지금 보고 있는 거 30번 문제예요. 그 30번 문제의 3번 선지를 보시면은 왜 얘가 틀린 거냐? 항성이 작고 변성이 크면 밑줄 그어보세요. 그럼 얘는 조화야 아니야? 밑에다 써봐. 한쪽이 크고 다른 쪽이 크지 않은 거니까 조화 X죠. 여기서 조화라고 하는 것은 균형 개념으로 이해를 해도 될까요? 그렇죠. 균형이네, 균형. 그러니까 둘이 보조가 잘 맞아야 돼요. 어느 한쪽이
크고 다른 쪽이 작고 이런 관계면 안 되는 거야. 뭘 이루지 못한 거지? 조화를 이루지 못한 거거든요, 그건. 그럼 당연히 그 결과에 해당하는 상속성, 보편성 어느 것 하나도 실현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3번 선지에서는 상속성은 실현되는데 보편성은 실현되지 않는다. 이거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는 거죠. 둘 다 불가능한 거예요. 알겠죠? 조화를 이루면 둘 다 한꺼번에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아니면 둘 다 안 되는 거예요. 조화냐 아니냐. 알겠죠? 조화냐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둘 다 실현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가셨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2번하고 5번은 주체가 되는 소와 자리에 그죠? 대아가 들어갔어야 되는 것이고요. 근데 동시에 5번은 한쪽은 실현된다라고 한 후반부 진술도 틀린 거죠. 아무리 주체를 바꿔 놓아도 실현되면 둘 다 동시에 실현되는 거고 안 되면 둘 다 동시에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학원가에서 성공하면 슬기도 가수로 성공하는 거고요. 슬기가 망하면 저도 이제 은퇴하려고요. 명예롭게 그냥 이 강단에서 내려갈 거예요. 무대에서 슬기가 내려가는 순간 저도 강단에서 이렇게 내려올 겁니다. 아쉬우면 다시 올라가야죠. 자, 31번 갑니다. 이제 31번의 3번 선지에서 자, 끊어읽기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신채어가 신국민이라는 개념을 설정한 것을 자, 여기서 끊어보시고 대하인 조선민족이 한번 끊어보시고 시대적 환경에 대응하여 다시 한번 끊어보시고 비아와의 연대를 통해 다시 한번 끊고 아의 생존을 꾀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겠군. 자, 이렇게 끊어읽기를 하면 하지 않은 상태하고 비교했을 때 31번의 그 4번 선지를 몇 번인가요? 3번 맞나요? 3번이군요. 3번 선지를 보면은 끊어읽기를 할 때와 하지 않을 때의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일까요? 잘 봐보세요. 이 끊어 읽는 표시를 하는 그 앞뒤 부분 있잖아요. 이렇게 요 앞뒤 부분이 눈에 잘 들어와요. 끊어 읽기를 한 앞이나 혹은 뒤가 눈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눈으로만 그냥 읽으면 그 문장 안에 묻혀버려. 뭐가? 여기 비아와의 연대라는 말이. 알겠죠? 비아와의 연대에다가 색깔을 딱 해보세요. 얘를 이 도출을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얘를 딱 잡는 게 중요해요. 비아와의 연대. 우리 같은 거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31번의 3번 선지 두 번째 줄에 그 비아와의 연대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 부분. 걔가 딱 도드라져야 되거든요. 얘가. 응? 오, 이상하네 라고 말했어요. 저희가. 연대의 대상을 보세요. 비아 속의 아야 아니면 비아 전체야. 비아 속의 아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림 그려놨잖아요. 이 비아 전체 가운데서 일부에 해당하는 비아 속의 아만 연대의 대상이잖아요. 전체와 부분의 관계로 전체인 일제와 부분인 비아 속 아 가운데 후자하고만 연대한다 라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녀석을 이제 적용을 하려면 일단 선지에서 분석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런 게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다 맞아 보여. 왜? 끊어읽기를 안 하니까. 알겠죠? 이제 뭘 열심히 해야 돼? 문장 분석 연습 열심히 해야겠죠? 자, 43페이지 가겠습니다. 4단계 06학년도 대수능 문제로 가겠습니다. 이 시간 선생님이 준비한 이 자료들은 웬만하면 대부분 7, 80%의 지문들이 최근 5개년 기출 내에 없는 것들이에요. 혹은 5개년 기출 딱 거기에 걸리거나 대체로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뭐 재수하는 친구들이 다루기 좋은 자료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다음 과정에서 이제 뭐 하기로 했더라? 과학기술 지문 하기로 했잖아. 이건 지금 종합 지문들이잖아. 이제 이 다음 과정은 과학기술에 특화해가지고 또 24개가 있어. 하여튼 우리 지금 43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단 가보도록 하죠. 첫 번째 문단에 또 정의를 하면서 시작을 했잖아요. 개념이 나왔기 때문에 화제가 뭐라는 거 딱 눈에 들어와요. 옵션이라는 게 눈에 들어오죠. 이게 주제가 돌고 돈다는 게 세 번째 과정이 뭐냐면 지금 우리 첫 번째 독서 과정이 종합 기출 고난이도 이사치인데 2단계 이 과정이 이제 과학기술이야. 3과정이 경제거든. 3과정에서 경제 집중적으로 다닐 텐데 그 전에 일단 언급을 해두자면
옵션이 키워드잖아? 이때만 나왔을 것 같아? 작년에 공부할 때도 막 본 것 같지 않니? 그치? 계속 나와. 돌고 도는 거거든. 그럼 이제 한 번 나왔을 때 제대로 내가 머릿속에 넣어두면 쓸모가 생겨. 그러니까 내 주머니에 돈이 없을 때와 있을 때를 생각해봐. 배경지식은 그런 관계인 거야. 내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마음이 든든해, 허전해? 든든한 거거든요. 돈이 없으면,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그 주머니 들어올 수 있게 가급적이면 노력을 하세요. 풀고 났을 때 이걸 꼭 정리해놓고 머릿속에 담아야 돼. 안 보고 얘기해봐. 옵션이 뭐야, 옵션이? 한마디로 얘기해봐. 권리다라고 말해야지. 옵션이 뭐예요? 권리야, 권리. 옵션이. 뭐 할 수 있는 권리야? 팔거나? 아니면 파는 권리야, 사는 권리야? 살 수 있는 권리야, 기본적으로. 살 수 있는 권리. 그러면 그 권리는 무조건 행사해야 되는 거야? 행사하지 않을 수도 있어? 행사하지 않을 수도 있어. 이딴 식으로 머릿속에 넣어놔야 돼. 풀고 나면 내 걸로 만들어야 돼. 그거 내가 얘기하잖아. 오답 정리만 해가지고는 3등급 이상이 나올 수가 없어. 알겠지? 자꾸 내 걸로 만들어야 돼. 자, 1문단의 화제. 자, 옵션 첫 줄에다가 형광펜을 색깔 딱 해주시고. 그리고요, 2문단은 이제 사례 위주로 쭉 이해되기 쉽게 쭉 나왔어요. 여기에서 말려들면 안 돼. 알겠지? 여기서 너무 그냥 편안하게 이해하면서 읽으면 돼. 아, 그렇구나. 앞찾기를 빌려주는데 미리 빌릴 수 있는 권리를 조금의 돈을 주고 사놓고 나중에 진짜 이제 수학기가 되니까 그때 그 빌리는 임대료보다 더 비싸게 딴 사람한테 빌릴 수 있는 그 여지를 남기는 거군 이라고 그냥 편하게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마지막 문장 가볼게요. 이 문단 마지막 문장에 자, 살 권리에다가 색깔 딱 해보세요. 저를 좀 기억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제발 좀 봐달라고 작은 따옴표로 이렇게 묶여 있잖아. 색깔 딱 해놔. 살 권리. 응? 그럼 봐. 3문단 가볼게. 이처럼 이라고 시작되는 문장 보이죠? 그러면 지금부터가 이제 비교싸움이야. 이 지문 비교싸움 얼른 보여, 안 보여? 안 보이기 시작하죠. 선생님 얘기를 믿고 따르시는 게 좋아요. 뭐냐면 이 비교싸움이라고 하는 게 어떤 지문의 경우에는 없어 보인다, 안 보인다,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조건 있어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못 찾는 거거든요. 쉬워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비교싸움이 뭘까요? 3문단 두 번째 줄 선택권이라는 성격 색깔을 보세요. 이 지문은 비교사항만 찾으면 첫 번째 문제가 자동으로 풀리는 문제예요. 첫 번째 문제가 자동으로 풀려. 기억으로 풀 수 있어요. 이 첫 번째 문제를. 뭐냐? 성격이 비교사항 기준이에요. 성격을 기준으로 하면 이 글 전체의 옵션의 성격은 몇 가지가 나와요? 2가지가 나오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3문단에 나오는 첫 번째 성격이 뭐야? 여기 나온 대로 선택권이라는 성격이에요. 선택적이다 이 말이에요. 선택권. 선택할 권리가 있는 그런 성격이에요. 그 두 번째 비교사항이 이제 뒤이어 나오는데 차이점 그러면 얘가 낳는 결과가 뭐냐? 이게 차이점이에요. 선택권으로 인해서 낳는 결과는 수익의 대칭성이야, 비대칭성이야? 비대칭성. 자, 수익의 비대칭성이라고 하는 결과를 낳는다라는 차이점이 있어요. 자,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한번 대응시켜 봅시다. 이제 두 번째 성격은 4문단이 아니죠. 5문단으로 내려가 보세요. 뭐라고 나왔어요? 어디에 의존한다라고 나왔죠? 가격 변화에 의존한다는 두 번째 성격이 나와 있는 거예요. 가격 변화에 의존. 자, 5문단 첫 줄 지나서 두 번째 줄에 가격 변화에 의존 색깔. 가격의 변화에 의존한다는 성격을 또 가지고 있어요. 가격 변화에 의존하는 성격. 두 번째 성격이에요. 자, 이에 따른 결과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해야 돼요? 뒤에 보니까 수익이 기초자산인 주식의 가격 변화에 의존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 밑으로 내려가 봐. 결과는 뭐죠? 주식 옵션이 무엇이 될 수 있어? 유인책이 될 수 있다. 자, 그래서 주식은 빼고 옵션 자체가 유인책이 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결론, 부가 이 차이점이 딱딱 나올 수가 있겠다. 라는 거. 그러니까 옵션의 성격을 기준으로 해서 비교사항을 하나, 둘로 잡고 각각의 차이점들을 찾아냈는데 이때 찾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 얘가 비교사항이 하나인지 찾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그 묶여있는 그 부분 바로 위에 3문단 가보세요. 3문단 시작
할 때 딱 보시고 성격이라는 말이 안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4문단 내려가셔가지고 옵션 가운데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옵션의 사례를 살펴보면 옵션에 무엇을 이해하기가 쉬워진다? 성격. 두 번째 나오는 단어입니다. 반복되는 단어 성격. 성격. 알겠죠? 이해돼요? 얘가 비교상 단서입니다. 이 주식 옵션을 왜 얘기한 거야? 어떤 성격을 보여주기 위해서? 옵션은 가격 변화 의존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져온 사례죠. 이해되죠? 이게 두 번째 비교상이에요. 자, 내가 아까 얘기했지. 비교상만 잘 찾고 체크해 두면 내 머릿속에 각인이 됩니다. 동시에. 체크하면 기억이 나게 돼 있어요. 그럼 보세요. 탈레스의 사례랄지 주식 옵션의 사례랄지 여기에 막 파고들면서 막 심혈을 기울이면 이게 묻혀가지고 기억이 안 나. 근데 얘를 도드라지게 밑줄 긋고 체크해 두면 첫 번째 문제가 자연스럽게 기억으로 풀 수 있게 돼요. 2번 선지로 내려가는 거야. 1번 선지 뭐 모르겠다. 그럼 2번 선지를 봐. 옵션은 반드시 행사해야 하는 권리는 아니다. 무슨 말이에요? 행사하든 안 하든 그건 선택의 문제다. 그러니까 정답이 2번이거든요. 기억으로 풀 수가 있게 돼요. 기억으로. 그러니까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첫 번째 문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생님 계속해서 이런 분석 방식을 여러분들한테 습관을 들이게 하는 이유가 다 어디 있냐면 첫 번째 문제를 자 여기다 써볼게요. 첫 번째 문제, 첫 문제를 여러분들이 매번 맞닥뜨리게 되는 첫 문제는 항상 일치 문제나 불일치 문제이잖아요. 일치 불일치 문제이잖아요. 그죠? 전체적으로 일치 불일치를 묻고 있는 첫 번째 문제를 기억으로 풀 수 있게 만들어 드리는 거거든요. 기억으로. 지문으로 안 가고도 답을 찾을 수 있게 도와드리는 연습이에요. 알겠죠? 이걸 계속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다시 돌아갈게요. 이제 그러면 5문단에서 체크했던 거 있었고요. 6문단 가시면 추가 정보가 이제 나옵니다. 6문단 가셔서 추가 정보 체크해 볼게요. 칸이 좀 부족하니까 오른쪽 위에 적을게요. 자, 3 추가 정보. 마지막 문단 보시면은 이 옵션이라고 하는 개념이 좋은 점도 있지만은 역개념도 있다라고 등장하거든요. 찾아볼게요. 장점이 뭐냐 했더니 세 번째 줄에 옵션은 뭐라고 그랬어요? 위험을 관리하는 수단이다. 위험 관리 수단. 여기다가 형광펜으로 색깔해 볼게요. 6문단 세 번째 줄입니다. 세 번째 줄. 위험 관리 수단이 될 수도 있고요. 플러스로 적용할 수도 있는데 근데 거꾸로 더 큰 위험이 될 수도 있죠. 다섯 번째 줄로 갑니다. 두 줄 아래 더 내려오시면은 더 큰 위험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보이죠? 관리할 수도 있지만은 더 커지게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뭘요? 위험을.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반대가 될 수도 있고 결론적으로는 다양한 경제 현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추가 정보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 자체에서 이제 어려운 게 있다. 그러면 34번은 그냥 풀 수 있을 것 같고요. 35번 같은 경우가 자, 3번 선지 보시면 35번입니다. 35번 보시면은 자, 3번 선지에서 자, B의 모양이 수평인 것은 이라고 나왔잖아요. 그 수평인데 얼마의 수평입니까? 마이너스 1,000원에서 수평이잖아요. 그것은 구입한 주식 옵션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죠? 행사했는데 마이너스 1,000원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떤 경우에 행사해요? 지문 속에서 말하기를 내가 옵션을 행사할 때는 남는 게 있으니까 행사를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내가 마이너스가 될 것 같다 그러면 행사를 해야 안 해? 안 하고 그러면 내가 행사를 안 하면은 보세요. 행사를 하는 상황과 하지 않는 상황을 비교했을 때 내가 만약에 행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플러스가 돼 마이너스가 돼요? 당연히 플러스가 되죠. 그러려고 행사를 하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행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죠? 뭘 버리게 되는 거야? 이건 포기 상황이야. 뭘 포기해?
예정된 약속된 그 미래의 그 시점 말고 계약할 당시에 과거에 계약할 당시에 미리 내가 조금 건넸던 그 금액 그것만 포기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해돼요? 이를테면 이제 권리금조로 우리가 미리 조금 냈던 그 돈, 그 탈레스 예로 치면은 실제 임대료를 그 기계장치의 주인에게 미리 준 게 아니고 임대료를 미리 준 거야? 아니지. 나중에 임대할 수 있는 권리를 대신하는 일부 금액을 줬을 뿐인 거잖아요. 그것만 포기하면 되는 거죠. 그것만. 이해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건 마이너스가 당연히 나오는 거고요. 포기하면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야. 근데 전체를 다 손해보는 게 아니라 계약 당시에 걸었던 계약금만 날아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요거를 기억을 하시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최악의 상황으로 이것도 기억이 안 났다. 그러면은 요건 어쨌든 마이너스인 건 분명하게 기억이 날 거 아니에요. 그죠? 행사하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3번이 이상하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왜 마이너스 1,000원으로 똑같은 거냐? 왜 그런 거냐? 포기했으니까 더 그 이상 밑으로 떨어질 수가 없죠. 투자한 미리 지불한 마이너스 1,000원 그 1,000원을 돌려받지 않는 것일 뿐이니까 거기서 쭉 그냥 수평인 거죠. 자, 36번은 36번이 의외로 좀 어려웠던 친구들이 있는데요. 자, 36번은 6문단 있죠. 6문단에 잘 안 보이면 선생님 손가락을 보세요. 우리 교재에 절반 나눠가지고 왼쪽 맨 끝에, 자, 왼쪽 맨 밑에 줄에서 자, 밑에서 두 번째 줄 한번 색깔을 해볼게요. 이거는 기초 자산의 가격을 많이 올릴 가능성이 큰 사업을 선택할 요인이 크지만 그런 사업일수록 가격을 많이 하락시킬 확률도 높기 때문이다. 색깔 딱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염두에 두고 니은의 앞 뒤를 다시 한번 보시면은 왜 경영만 하는 그 사장한테 왜 현금 대신에 옵션을 지급하는지가 알 수 있는 거죠. 왜? 더 기초자산의 가격이 더 올라가도록 졸라 일해라고 하면서 옵션을 주는 거죠. 이해돼요? 그 옵션을 준다는 얘기는 나중에 그죠? 내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건데 그걸 주었을 때는 그 주식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 자산의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내릴 것이라고 오를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던져주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야 네가 열심히만 일해서 그 자산 가격을 올리기만 하면은 네가 지금 이미 계약한 그 계약금조로 받은 그것에 대한 대가가 엄청난 크기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라고 꼬드기는 거거든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게 이제 밑에 6문단에 이런 식으로 약간 뭐랄까 한 다리 건너서 살펴보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장치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정 이해가 안 되면 여기를 붙들고 풀었어야 돼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제 정답은 몇 번이 되는 거야. 니은의 목적이 뭐냐 했는데 왜 돈 대신 주식 옵션을 주냐고. 또 그것도 받고 사장은 또 왜 좋아하냐고. 왜? 2번 경영자가 주식 가격의 상승을 추구하도록 하려고 그러는 거죠. 왜? 그 주식 가격이 오르면 누구한테 이득이야?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한 사장, 즉 경영자한테도 이득이니까. 이해되죠? 오케이. 자, 경제지문 두 번째 10번 지문 가겠습니다. 4단계 이 지문이고요. 08학년도 대수능 지문입니다. 자, 형광펜 먼저 들고요. 이건 정리하기 전에 이글 전체의 결론 부분에다가 형광펜으로 색깔한 다음에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 문단 가보세요. 마지막 문단에서 맨 마지막 문장에 바로 앞 문장에다가 색깔할게요. 만일로 시작하는 그 문장 있죠. 거기다 한번 색깔해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45페이지입니다. 만일로 시작하는 문장이야. 안 보이면 선생님 손가락을 봐.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끝에. 자, 색깔해봐. 사회적 할인율이 삐리리처럼 높게 적용된다면 자, 미래 세대 이익이 저평가, 고평가? 저평가되는 셈이다. 색깔 딱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칠판을 딱 봐봐. 이 지문은 조금 전과는 다르게 거꾸로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 결론 부분을 먼저 갔는데 봐봐. 방금 형광펜으로 색깔한 내용 자체가 뭐냐면은 자, 주어가 먼저 찾아봐. 만일 무엇이 사회적 할인율이 맞니? 사회적 할인율이 만일 사회적 할인율이 그랬어요.
이걸 이대로 한번 써봐. 받아 적어볼 거야. 오른쪽 아래 그 여백 있지. 사회적 할인율이 높게 낮게? 높게 책정된다면 그랬지. 그럼 이제 이렇게 결론이 어떻게 나온 거냐면 미래 세대의 이익을 고평가 저평가? 저평가 그랬거든요. 자, 미래 세대의 이익 줄여서 미래 이익이라고 써볼게요. 고평가야 저평가야? 저평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막 이 지문의 내용을 막 사전적 의미를 붙들고 막 이렇게 막 이해하고 이래 버리면 답이 안 나와. 어떻게 가야 돼? 주어진 문장 안에서 도출을 하면 되는 거야. 간단하잖아. 사회적 할인율을 낮추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낮추면 미래 세대 이익은 고평가야 저평가야? 고평가가 되겠죠. 이제 마지막 문장을 봐봐. 그럼 마지막 문장 보면은 미래 세대를 뭐 한다 그랬죠? 배려, 배려에다가 형광펜으로 색깔 딱 해봐. 그 미래 세대를 배려한다는 얘기는 미래 세대의 이익을 높게 낮게? 높게 간주하자. 혹은 뭐 높게 되도록 만들자. 이런 거잖아. 이해되지? 그러면은 다시 거꾸로 사회적 할인율을 높게 책정하자는 거야? 낮게 책정하자는 거야? 낮게 책정하자는 얘기거든. 이해돼요? 서로 이제 반비례 개념인데 미래 세대의 이익을 높게 우리가 받아들이자는 거는 사회적 할인율을 거꾸로 낮게 책정하자는 주장이 다름 아니에요. 알겠죠? 이것만 놓고 이걸 전체의 핵심적인 주장이 있잖아요. 요것만 딱 이해하면 문제풀이가 아주 수월해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몇 번 문제? 39번 문제 있죠. 얘가 그냥 한 큐에 깔끔하게 따다다다다 다 이제 풀려나게 되는 거거든요. 문제풀이로 먼저 가볼게요. 역순으로 몇 번 문제? 39번입니다. 39번 문제 같은 경우는 자 보기에서 뭘 찾는 게 중요하냐면 기준이 되는 게 헷갈리도록 지금 유도가 돼 있거든요. 환경 가치가 나오고 그죠? 환경의 가치가 나오고 경제적 이익이 나오는데 밑줄 그은 부분에서는 분명하게 뭐라고 명시해 놨어요. 경제적 이익이라고 명시해 놨거든요. 이걸 발견하는 게 중요해요. A로 가볼게요. A 밑줄 그은 A에 지역 경제 활성화의 이익 색깔 딱 해봐. 경제야 환경이야? 경제의 이익을 지금 따져보고 있는 거거든요. 춥지? 그러니까 경제적 이익을 체크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보기의 세 번째 줄 끝에 봐봐. 반대가 먼저 나와 찬성이 먼저 나와 반대에다가 색깔. 그 다음 줄에 찬성에 다시 한번 색깔 딱 해봐. 이 쟁점을 잘 잡아야 돼. 쟁점이 뭐예요? 보기의 쟁점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응? 그치? 맞지? 그래서 경제적 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근거가 되는 것이고 얘가 근거야. 얘가 근거가 되어서 만약에 잘 봐야 돼. 경제적 이익이 있다 혹은 크다, 없다 혹은 작다 라고 하면은 각각의 주장이 이제 나오는 거야. 주장. 이걸 근거로 주장이 나오는 거야. 자, 찬성 반대의 가운데 경제적 이익이 있거나 크면 찬성이야 반대야. 그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 당연히 찬성인 것이고 알겠죠? 이익이 아주 보잘것없거나 없으면 반대하는 것이 알겠죠? 이 둘을 일단 구분을 하셔야 돼요. 기준과 그 다음에 주장 둘을 명확하게 체크를 하신 다음에 이제 출발해야 돼요. 어물쩍 넘어가면은 헷갈려. 알겠지? 자, 선지 하나씩 가볼 거예요. 요거를 보시고요. 요걸 보시고 이 보기에 적용만 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1번 선지 봐. 불확실에다가 형광펜으로 쓸 거야. 야, 불확실 그랬어. 그럼 이 친구는 찬성이야 반대야? 불확실하다며. 반대. 당연히 반대겠지. 불확실한데. 반대야 반대. 야, 그럼 반대면은 얘는 거꾸로 근거가 이익이 된다는 얘기야, 안 된다는 얘기야? 반대니까. 안 되거나 없다는 얘기겠죠. 그쵸? 이익이 높아야 낮아요? 이익이 낮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이 친구는. 이해돼요? 그러면 다시 지금 우리 따져보는 게 미래 세대의 이익인지 알아보겠니? 그 밑줄 그은 A 끝부분 봐봐. 현재의 가치로 추산하는 거라며. 현재의 가치로 환산하는 거라며. 그치? 그지? 그럼 이자율의 반대 개념인 할인율이라는 걸 이제 이해를 보고 알아야지. 현재 가치로 환산했다고 했잖아.
현재 가치로 환산했다는 얘기는 할인율이 할인율.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얘는 그러면 보세요. 할인율을 이익을 낮게 평가하는 거니까 할인율은 높아야 낮아요. 낮죠. 낮게 평가하는 거겠죠. 거꾸로. 이익이 낮은 거니까 이 할인율은 높게 책정을 한 거죠. 높게. 그쵸? 1번 선지, 자, 낮은 X, 높은이라고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어렵지 않지? 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다 풀려. 자, 2번 선지 봐봐. 2번 선지에서는 어디 체크해야 돼? 환경의 가치를 중시, 색깔 딱 해보세요. 환경의 가치를 중시. 그럼 얘가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잘 봐. 그러면 얘는 지금 그러면 찬성이야, 반대야? 그것부터 가봐. 환경의 가치를 중시하는 거니까 당연히 반대겠죠. 마찬가지 방식으로 이렇게 도출이 되는 거죠. 할인율을 높게, 낮게? 높게겠죠. 높은 할인율. 그러니까 2번 선지가 정답이다. 이렇게 여기서 바로 결론을 내셨어야 되는 건데, 그죠? 만약에 판단이 안 섰다. 그럼 3번까지 가야지 어떻게? 3번 당위성에다가 색깔. 3번 선지의 당위성. 당위성이 무슨 말이야? 마땅히 해야 돼. 뭘? 개발을. 찬성 반대? 얘는 또 거꾸로네. 찬성이잖아. 그러면은 미래 세대 이익을 높게 낮게? 높게 평가하니까 찬성이지. 그럼 미래 세대 이익을 높게 평가했다는 얘기는 거꾸로잖아. 그지? 사회적 할인율은 높게 낮게? 낮게. 할인율은 낮게 책정을 하겠지. 거꾸로의 개념이야. 그래서 높은 X, 낮은이라고 이제 고쳐야 되겠죠. 이해되죠? 이렇게. 반대 개념이니까 지금. 4번 가볼게. 그럼 어디에 체크해야 돼? 이제 소득 증진 색깔. 소득 증진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좋은 기회 그랬으니까 소득 증진이 된다는 거잖아. 늘어나 줄어들어 소득이? 늘어나. 찬성 반대? 당연히 찬성이겠죠. 미래 세대 이익이 크게 날 거라고 예상하는 것이고 할인율은 거꾸로? 그렇죠. 낮게 책정을 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높은 X, 낮은. 됐지? 5번 선지 가본다. 5번 선지에서 자, 걸리는 시간이 길다에다가 색깔을 딱 해봐. 시간이 졸라 길어. 이 놀이동산을 개발을 했는데 이득은 한 10년, 100년 뒤부터 이득이 이제 생겨난다고 생각해봐. 좀 심했나? 한 30년 뒤부터 이제 놀이동산이 가동된다고 생각해봐. 미친 짓 아니야? 그때까지 계속 돈을 때려 막는 거야 이제. 그러면 얘는 찬성이야, 반대야?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야. 당연히 반대겠죠. 반대한다는 얘기야. 반대한다는 얘기니까 미래 세대 이익을 높게 낮게 책정했으니까 그렇게 계산이 되니까 반대지. 거꾸로 이제 사회적 할인율은 높게 높게 책정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낮은에 X를 하시고 높은이라고 체크하시면 돼요. 괜찮죠? 이게 뭐냐면 문장의 힘입니다. 사실 얘는 뭐라고요? 문장의 힘이에요. 문장의 힘. 딱 한 문장. 요 딱 한 문장. 지문 속의 마지막 문장 바로 앞 문장에 있는 이 한 문장이 이 문제풀이 전체를 결정적인 문제를 그것도 좌지우지하는 거거든요. 알겠죠? 그러니까 문제풀이 과정에서 한 문장을 정확히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는 문제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문장 분석 연습 열심히 해야겠니 말아야겠니? 열심히 해야죠. 이 한 문장. 그리고 또 동시에 그 논리적 대응 160 하고 있잖아요. 한 문장과 또 다른 문장을 비교하는 연습이잖아요. 방금 한 게 그거잖아요. 지문 속에 있는 문장과 선지에 있는 문장을 보기 거쳐서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 일과지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야. 다 그게 미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답 정리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런 게 다 갖춰줘야 돼요. 자, 그럼 이제 거꾸로 가볼게요. 전체적으로 화제 체크해 보겠습니다. 화제. 첫 번째 문장에서 문장 구조를 보시면은 뭐뭐 할 때에는 이것과 저것을 비교하여 이런 구조로 되어 있죠. 결론은 앞이야 뒤야. 그러니까 뭐뭐 하여 그랬으니까 뒤가 이제 결론이겠죠. 자, 사업의 타당성에다가 색깔을 딱 해볼게요. 사업의 타당성. 네, 얘가 화제인지 아닌지는 아직 알 수 없어. 근데 중요한 표현이 사업의 타당성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5번째 줄로 내려가시면 몇 번째? 5번째 줄 할인율 색깔해 보시고, 그리고 2문단으로 이제 내려가십니다. 2문단 보시면은
자, 사회적 할인율이라고 첫 번째 문장에서 정의 내리고 있죠. 사회적 할인율에다가 다시 한번 쓸까요? 그러니까 사회적 할인율이 화제일 수 있겠네요. 최종적으로는 사회적 할인율 색깔 딱 해보시고요. 이것도 비교상 찾기가 쉬웠어 어려웠어?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현주야 어때? 이거 쉽지 않지? 이거 진짜 찾기 어려워요. 아니 쉽게 생각하면은 그냥 시장 이자율하고 뭐 민간 자본 수익률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어. 아니야. 그럼 차이점을 뭐라고 할 건데? 차이점을 뭐라고 할 건데? 애매하지 않아? 같은 얘기인데 둘 다. 안 그래? 같은 입장에 선 거잖아 둘 다. 그래 안 그래? 높게 책정하자 낮게 책정하자. 높게 책정하자는 쪽에 두 가지 근거예요. 걔네들을 한 대 묶어야지 이거 따로 나누어서 대비를 시키면 안 돼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쉬워 쉽지 않아? 그렇게 또 쉽지만 않아. 비교상 찾는 게 알겠어? 연습이 돼야 돼. 자 1번. 그래서 이제 자 시장 이자율 하고 시장 이자율 하나에다가 민간 자본 수익률 이제 줄여 적을게요. 민간 자본 수익률 민자수라고 할게요. 시장 이자율과 민자수를 비교상 한 편으로 놓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나머지 부분에다가 사회적 할인율이라고 하는 녀석을 다시 끼워 넣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할인율을 화제로 삼았는데 얘를 대신할 수 있는 게 둘 중에 어떤 것이 아닐까라는 주장을 검토해 본 결과 사회적 할인율은 이딴 식으로 하면 안 되겠다라고 결론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의 어떤 중요성과 어떤 그 본질을 설명하기 위해 끌어온 것에 불과해요. 얘네들은. 알겠지? 자, 그러면 차이점은 사실 4문단까지 가야 되는 거죠. 마지막 문단 갑니다. 마지막 문단에 기억 밑줄의 바로 다음 줄이야. 기억 밑줄 끝에 있지. 기억 밑줄 끝에 바로 다음 줄. 단기적이라는 말 보이니? 자, 단기적 색깔. 그리고 그 다음 줄에 보면은 사적 이익, 공적 이익 가운데 사적 이익이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그쵸? 색깔. 그럼 얘는 뭐냐? 그 다음 줄 내려가시면 사회적 할인율은 장기적이야, 단기적이야? 장기간이라고 나와요. 장기간. 뭐 장기적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색깔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얘를 보면은 화살표를 가운데가 해볼 텐데 얘는 높게 책정하자는 거고 얘는 낮게 책정하자는 거예요. 시장 이자율은 올라갈수록 민간 자본 수익률은 올라갈수록 좋은 녀석이라고 쭉쭉 설명이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근데 얘는 거꾸로 최종 결론은 이런 거였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이제 최악의 기형적 지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부분을 발견하는 게 중요했어요. 이 부분. 얘와 달리 얘는 이러하다라고 하는 걸 발견하는 게 제일 중요했죠. 자 그리고 넘겨보세요. 이제 11번 지문입니다. 11번 지문. 이게 이제 우리가 목표로 했던 지문들 가운데 이제 마지막 지문이에요. 자 비교상 그리고 차이점 체크하는 선에서 이제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41번 설명 할 수 있으면 최대한 시간 맞춰서 해보고요. 종 울리더라도 딱 1분 정도만 좀 우리가 투자를 합시다. 1문단 마지막 줄에 조세전가 보이죠? 색깔 딱 해두시고 이 지문 첫 번째 문단 끝에 조세전가 색깔. 전가한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야? 또 넘긴다. 그렇죠? 또 넘긴다. 원래 할 일을 혹은 뭐 의무를 다른 쪽에 또 넘긴다. 자, 이 문단 첫 줄에 생산자에게 부과 색깔. 생산자에게 부담 색깔. 그리고 이 문단 마지막 문장으로 갈게요. 이 문단 마지막 문장에 소비자는 반면에 보이죠? 소비자는 자, 쭉 밑으로 내려가시면 세금을 부담 색깔. 그러니까 생산자한테 부과한 세금이 누구한테 간다? 소비자한테 간다. 그 다음 3문단 갑니다. 두 번째 줄 소비자에게 부과 색깔. 3문단 마지막 줄에 생산자에게 조세가 전가 보이죠? 색깔. 자 4문단 갑니다. 이게 이제 추가 정보가 되겠죠. 실제 부담 비중. 실제 부담 비중이 추가 정보예요. 색깔. 자, 다음 문장에 소비자나 생산자가 제품 가격의 변화에 반응. 자, 색깔 해보세요. 그래서 그 다음 문장 예를 들어로 시작하는 문장에 소비자가 구입량을 크게 바꾸지 못하는 경우 색깔. 소비자가 구입량을 크게 바꾸지 못하는 경우.
얘들아, 쌀을 급격하게 그 구입량을 줄일 수 있니? 안 되잖아. 목숨과 관련된 건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때? 슬기 CD를 신보를 못 사면 견딜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런 거야. 나한테는 슬기 CD 같은 거지. 알겠어? 그럼 이제 봐봐, 생각해봐. 생산자가 장난을 치겠니 안 치겠니? 안 친다고? 아, 생산자가 장난을 칠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생산자 입장에서 생각해봐. 내가 소비자잖아. 슬기 CD가 없으면 안 돼. 나는 신보 무조건 사야 돼. 그런 취약한 소비자층을 알고 가격을 올리겠어, 떨어뜨리겠어? 올리겠지. 무슨 말이겠지? 그런 거야, 그런 거. 그래서 이제 나는 어쩔 수가 없어. 줄일 수가 없으니까 올라간 가격에 따라서 세금을 졸라 내가 떠안고 사는 거야. 그 얘기죠. 자, 그래서 소비자에게 많이 기업이 있지, 기업. 소비자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 색깔.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갑니다. 니은의 바로 윗줄이야. 보이지? 생산자가 생산량을 크게 바꾸지 못하는 경우 색깔. 니은에다가 또 색깔 할 거야. 생산자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 색깔. 요런 틀을 이렇게 이제 보시고, 이제 42번에다가 별표 딱 해볼게요. 의외로 42번을 이해 못하는 친구도 있던데, 42번에 별표를 해주시고, 뒤에 설명 나오는 걸 보시고, 알겠죠? 이따가 개별적으로 올 때 제가 한번 확인 받는 걸로 이렇게 해줄게요. 알았죠? 여기서 이제 오늘 수업은 맺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개별 상담 들어갈 테니까 저 따라오시고 바로 약속 잡읍시다. 고생했습니다.